삼성을 집어삼킨 회사가 있습니다. 1998년 한국 건설 장비 시장에 외국 기업이 발을 들인 건 역사상 처음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볼보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굵직한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60톤짜리 괴물 덤프트럭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주행 굴착기, 심지어 화석연료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는 세계 최초의 운반 장비까지 만들어냈죠. 안전한 승용차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설 현장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한때 망할 뻔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모 회사한테 구걸하다시피 했고 대공황 때는 진짜 문 닫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대체 어떻게 위기의 회사가 세계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됐는지 제국을 건설한 포식자 볼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볼보를 이해하려면 19세기 스웨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에스키스투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요한 테오프론 뭉크텔이라는 엔지니어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웨덴 최초의 기계식 직조기를 발명했고 1853년에는 퍼스틀링게라는 이름의 스웨덴 최초 증기기관차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처음에는 레일 상태가 엉망이라 실패했지만 2년 뒤 프릭스타드라는 개량형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뭉크텔만 잘 나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톡홀름에서는 볼린더 형제가 영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배워와서 1844년에 자기들만의 공장을 차렸거든요. 처음에는 원유 엔진이랑 농기구를 만들다가 점점 규모를 키웠고 1893년에는 스웨덴 최초의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면서 뭉크텔의 증기기관 기술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회사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뭉크텔은 1906년에 스웨덴 최초의 스팀롤러를 내놓았고 1913년에는 시속 5km짜리 트랙터로 맞섰죠. 이 두 라이벌이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볼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1924년 여름 스톡홀름의 스투레호프 레스토랑에서 두 남자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기계공학자 구스타프 라르손과 영업의 귀재 아사르 가브리엘솔이었어요. 이들이 주목한 건 당시 스웨덴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입차들이 스웨덴의 살인적인 겨울 추위를 도저히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스웨덴 환경에 맞는 튼튼한 차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작업장 화재의 공장 이전까지 온갖 고생을 한 끝에 1927년 4월 14일 첫 번째 양산차 외부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야콥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 차는 물풀의 나무와 너도밤나무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함 그 자체였는데 여기서 볼보의 핵심 철학인 안전과 내구성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초기 볼보는 재정 상태가 바닥을 기었고 모 회사 SKF가 계속 자금을 수혈해줘야 겨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928년에는 외부포의 부품을 재활용해서 트럭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의외로 대박이 나면서 2년 만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됐죠. 그런데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스웨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32년에는 크레우게르 금융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가 스웨덴 산업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은행 한델스방켄이 나서서 오랜 숙적이었던 볼린더와 뭉크텔을 강제로 합병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탄생한 아베 볼린더 뭉크텔은 농업 기계 분야의 최강자로 급부상했고 특히 BM25 트랙터는 혁신과 신뢰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만 볼보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전쟁 특수에 올라탄 볼보는 1941년에 항공기 엔진 전문 회사 스벤스카 플리그모토르의 지분 대부분을 사들였고 이 회사는 나중에 볼보 에어로버 이름을 바꿔서 스웨덴 공군의 주요 엔진 공급업체가 됐습니다. 1942년에는 기어와 변속기 전문 업체 셰핀스 메카니스카 베르크스타드까지 인수했는데 이게 볼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죠. 반면 볼린더 뭉크텔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한델스방켄이 산업투자에서 손을 떼려고 했고 하마터면 미국의 인터내셔널 하베스터한테 팔려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 딜이 무산되면서 역사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 1950년 볼보가 볼린더 뭉크텔을 전격 인수한 거예요. 자동차와 트럭의 볼보, 농업과 건설기계의 볼린더 뭉크텔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산업 제국의 기틀이 마련된 거죠. 볼린더 뭉크텔은 1973년까지 원래 이름을 유지하다가 볼보 BM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50년대는 볼보의 황금기였어요.
1952년에 디젤 엔진 트랙터를 처음 선보이면서 농업기계의 효율성과 내구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1954년에는 H10 휠 로더를 출시했는데 이게 건설 장비 역사를 바꿔놓은 물건이었습니다. 병렬 리프트 암 메커니즘과 부착물 브레킷 덕분에 작업자들이 도구를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있게 됐거든요. 1956년에는 브로스 지역의 린넬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굴절식 덤프트럭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스웨덴의 눈 덮인 험한 지형을 정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 공동 창업자 가브리엘손이 대표이사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962년 5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파트너였던 라르손이 그 뒤를 이어 회사 발전을 지휘했는데 1966년에는 역사적인 DR631이 등장했습니다. 그래블 찰리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사륜구동 굴절식 덤프트럭은 업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됐고 여기서 시작된 기술이 2014년에 A25G와 A30G, 2015년에 A35G와 A40G까지 이어지면서 적재량과 기능이 계속 진화했죠. 라르손도 1968년 7월 4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두 창업자의 유산은 볼보의 DNA로 남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볼보 BM은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했어요. 핀란드의 산림 및 농업기계 전문기업 발메트와 손잡고 볼보 BM 발메트 트랙터를 생산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메시 퍼거슨의 첨단 공장을 활용해서 유럽 농업기계 시장을 석권해버렸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볼보의 인수합병 행보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1981년에는 스웨덴의 베이에린베스트 아베와 아베 회글룬드 앤 코우코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석유, 식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서 볼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 넓어졌습니다. 같은 해에 터진 진짜 대형 뉴스는 미국 화이트 모터 코퍼레이션 인수였어요. 이건 볼보가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1982년에는 리지드 덤프트럭 전문업체 아베, 코쿠, 란스베르크까지 집어삼켰고 브라질과 스웨덴의 버스 차체와 트럭 전용 공장을 세우면서 주요 시장 근처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미의 트럭과 농업 장비 선두주자 클라크 미시간 컴퍼니와 대형 덤프트럭의 원조 유클리드까지 인수했는데 이게 VM이 그룹 탄생의 밑거름이 됐어요. 1985년에 볼보와 클라크 이퀴먼트 컴퍼니의 합작으로 탄생한 VME 그룹은 냉전 종식 이후 폭발하는 인프라 수요를 정조준한 건설 장비 전문 회사였습니다. 볼보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1990년에는 독일로 눈을 돌려서 19세기부터 소형 휠로더와 스팀롤러를 만들어 온 체텔마이어를 인수했고 1991년에는 스웨덴 굴착기 명가 오케르만스 베르크스타드 아베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볼보는 더 이상 남과 나눠 먹기 싫었어요. 클라크의 VM이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볼보 건설 장비로 재탄생시켰는데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 거죠. 1995년에는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해 프랑스의 소형 장비 전문 업체 펜잡을 인수했습니다. 펜잡의 상징이었던 주황색 기계들은 점차 볼보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이건 볼보가 인수한 회사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볼보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미국의 모터 그레이더 명가 챔피언 로드 머시너리를 인수해서 도로 건설 장비 라인업을 강화했고 바로 다음 해인 1998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볼보가 삼성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부를 인수한 건데 이건 외국 기업이 한국 건설 장비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인수로 볼보는 크롤러 굴착기 시장에 단숨에 뛰어들 수 있었고 일본과 중국 제조사들과 직접 맞붙을 준비를 마쳤죠. 2001년에는 백호 로더, 스키드 스티어 로더, 텔레핸들럼, 다짐 롤러까지 제품군을 대폭 확장했고 2004년에는 기계 판매량이 25%나 뛰어서 거의 3만 대에 육박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달러 가치 하락 때문에 수익성이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볼보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5년 3월 콘엑스포 코네그 전시회에서 70톤급 대형 굴착기 EC700B를 공개했고 동시에 하이브리드 전기 디젤 콘셉트까지 선보이면서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보여줬죠. 2007년은 볼보 건설 장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예요.
중국의 산동 링공 건설기계 유황공사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휠 로더와 굴착기, 도로 롤러 분야의 강자였거든요. 중국 경제 호황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었죠. 같은 해에 잉거솔랜드의 도로 건설 장비 사업부까지 인수해서 대형 다짐기, 페이버, 자재 운반 장비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북미에서 아시아까지 볼보는 글로벌 건장비 시장의 모든 곳에 깃발을 꽂고 있었어요. 21세기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건설 산업도 환경 영향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볼보 건설 장비는 2014년에 건설 기후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건설 공급망 전체에 지속 가능성을 심겠다는 진짜 선언이었어요. 같은 해에 A25G와 A30G 굴절식 덤프트럭을 출시했고 2015년에는 적재량을 더 키운 A35G와 A40G가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60톤급 괴물 A60H가 등장하면서 업계 새로운 기준을 세웠죠. 기술 혁신도 멈추지 않았어요. 2016년에 건설 현장의 정밀도와 제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코파일럿 시스템을 선보였고 2017년에는 풀 서스펜션을 장착한 A45G와 A45G FS로 운전자 편의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같은 해에 공개된 LX01 하이브리드 휠 로더 프로토타입은 연료 효율을 50%나 개선했고 HS01 전기 현장 솔루션은 자율주행과 전기 동력을 결합한 운반 장비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2017년 볼보는 스칸스카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무배출 채석장 프로젝트인 일렉트릭 사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건 대규모 화석 연료 없는 작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연료전지 테스트 연구소를 가동하면서 2040년까지 완전히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게 아니라 운영 효율까지 높이는 실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2021년 볼보 건설 장비는 인공지능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혁명을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휠 로더를 선보이면서 자율기기의 새 지평을 열었고 세 가지 새로운 전기 소형 장비를 추가해서 배터리 동력 건설 장비 분야의 리더십을 굳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화석 연료 없이 생산된 철강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운반 장비였는데 최첨단, 첨단 소재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결합한 결정체였죠. 2023년에는 속도와 안전, 효율성을 모두 잡은 소형 굴착기 EC37과 ECR40을 출시했고 정밀함과 내구성이 생면인 해체 작업용 EC300E 스트레이트품 굴착기까지 공개했습니다. 협력도 계속됐어요. 11월에 CRH와 파트너십을 맺고 탄소 저감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오일 분석 프로그램도 포함됐죠. 그해 유틸리티 엑스포에서 볼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차리고 첨단 충전 시스템과 다양한 전기 장비를 선보이면서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와의 파트너십도 주목할 만해요. 북유럽 지역 하이델베르크 사업장에 전기 로딩 및 운송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업계 탈탄소화의 청사진을 그리는 협력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스키스타와 손잡고 화석연료 없는 스키 리조트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L25 일렉트릭 휠 로더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공해서 전기 장비 충전과 운영을 지원하는 건데 레저 인프라까지 탈탄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죠. 같은 해에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의 슬락투 소므로데트 재개발 사업인데요. 옛 산업지역을 주거와 업무, 문화,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2033년 완공 목표의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볼보는 EC230 전기 굴착기를 투입해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했고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이산화탄소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지속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업적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볼보 건설 장비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지속 가능성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이 회사는 건설 산업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볼보는 그 선두에 서서 전 세계 산업에 영감을 주고 있죠. 볼보는 단순한 건설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